다오 도쿄 통해서 느꼈었던 다오에 대한 얘기와 또 최근 이제 블록체인 동향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을 위해서 한국어를 쓰는 걸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어제 이제 그 논스 해커하우스에 있었는데 한국말을 계속 쓰잖아요. 계속 이렇게 차단했어요, 그 언어를. 영어로만 계속 계속 얘기하기 발표하기 위해서. 전에 네, 지금은 이제 너무 편안하고 다시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확실히 진짜 그 발표하기 전까지는 되게 긴장이 엄청 몰입을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리고 딱 발표하고 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끝났을 때 그 맞아. 시원함 있잖아요. 너무 좋아. 지금 그 상태. 보따리 왜 내려놓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일단 오늘 영상을 지금 딱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왜 여기에 왔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할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채널에 갑자기 등장하셨는데 오늘 가입. 누구신지.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실 이제 애청자이자 구독자인 이제 그 박혁재이고 이 탈중앙화 세계에서는 패션 다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그 이더리움 도쿄와 함께 다오와 관련된 이제 일본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이벤트가 다오 도쿄라는 이벤트가 이제 열려서 한국의 여러 이 블록체인 해커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분께서도 이제 이번 이벤트에 참가하시고 캐리는 실제로 오늘 이 스피커로서 이제 이벤트에 말씀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많이 낮으셔서 지금 네 맞아요. 게스트분께서 네,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다오도쿄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다가 이 저희가 느꼈었던 이 다오도쿄 통해서 느꼈었던 다오에 대한 얘기와 또 최근 이제 블록체인 동향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얘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너무 정리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구독, 우리도- 좋아요. 네. 우리도 진짜 다오인 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오의 정의가 뭐야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다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아, 맞춰져 맞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조금 우리가 한동안 촬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오가 무엇인가를 작년에 우리가 진짜 많이 논의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인터넷 네이티브 오르가나이제이션이 다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두 분도 그런 사이였죠. 사실 오늘 오프라인을 처음 만났고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맞아요. 연결되었었던 맞아요. 진정한 다오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두 분 이렇게 같이 만나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일단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신 이제 그 디스코드에서 뭐 대화를 하시는 뭐 내용이나 뭐 쓰는 단어나 뭐 이모지를 이제 부여하는 걸 봤을 때 대충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쵸. 거를 이모지 이제 강력하지. 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온라인먼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어떤 그런 커넥션이 이제 느껴지는 커넥션이란 거는 이제 뭔가 그 공간을 좀 초월할 수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사실,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로 지금은 전체 공개되어 있는 채널은 모두에게 오픈될 수가 있고요. 하단에 로그노트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로그노트 같은 경우는 나도 꾸준히 올리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열어드리고 있고 그 약간 제가 그냥 감으로 봐서 3주 이상 안 올리시는 것 같은 분은 이제 is resting, 누구 is resting, 타이핑이 아니라 휴식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배치가 돼서 강등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 셋은 그래서 각자의 로그노트, 각자 서로의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냥 막 자기 생각의 그 흐름을 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에 대해서 정의는 이제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오가 정의가 됐다면 앞으로 집중이 될 분야는 다오 내에서 어떤 건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다오 붐 2022년이 원래는
다오의 해일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5월에 테라 사건을 맞고 11월에 FTX 사건을 맞으면서 크립토 씬 자체가 아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 다오 서머가 왔어야 됐던 시절을 저희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20년에는 디파이의 해, 2021년은 NFT의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2022년부터 조금 더 다오 담론이 많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한 대중화는 아니고 크립토 안에서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그냥 논란이 많았었던 거는 탈중앙이라는 이름의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언론이나 이제 뭐 크립토 매체가 아니고 심지어 크립토 매체라도 그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너무 집중하고 치우치다 보니까 마치 다오가 그런 하이어키가 없고 되게 플랫한 조직에 평등한 그런 노드들이 돌아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늘도 많이들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래도 작년에는 많은 분들에게 설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이상을 가지고 디센트럴라이즈 웨이를 설파하셨던 분들도 해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 아닌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그 스폴다오에서도 제니랑 같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중앙은 좋은 거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왠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션 한 그 마틴이라는 분이 원래는 더 좋은 인사이트를 몇 가지 들려주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하고 싶었었던 말 중에 하나가 Don't be afraid of leadership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오라 그러면 이제 리더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리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작년 한 해의 다오의 담론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오가 뭐 일반적인 협동조합이나 뭐 어차피 그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기존의 조직이랑 우리가 왜 다르고 왜 이걸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컨트로버셜한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조직의 형태를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기반해서 탄생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레이어 안에서 누군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이제 조금 더 정의가 내려진 다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오라고 얘기했던 거는 피지컬리 알고 있던 사이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나는 사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저는 진짜 재밌는 다오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 안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이제는 컨센서스가 맺어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런 담론을 이뤄왔는데 그러면 이게 점점점 지금 다오 중에 커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아라곤도 다오 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신기한 건 다오 툴링 같은 거 만드는 회사는 또 의외로 주식회사 구조를 많이 띄고 있어요. 왜냐면 프로덕트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센트럴라이제이션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라곤이 너네 다오 툴링 만드는데 니네 왜 다오 안 해? 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다오화가 됐고 그거를 거쳐가는 게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패널 토크쇼에서 얘기를 나누고 대기실에서도 그런 거 그 대기실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막 그런 다오 하면서 약간 역 같을 수 있는 부분이나 잘 안 돌아가는 부분 근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 더 잘해보자라는 식이고 그리고 웬만한 건 사실 꼭 다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그 스피커 중에 한 분이 도요타 자동차를 이제 예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도요타도 실제로는 주식회사고 되게 중앙화돼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7개의 이제 그 엔티티가 따로 있고 그 페런트 회사가 따로 있고 그 안에서도 계속 이제 그 맞아요. 분산돼서 의사결정들이 이제 분산된 형태로 뭐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도 되게 분산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 탈중앙이라는 것이 꼭 이제 뭔가 그 온체인에서만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이제 그런 구조라던가 그 이제 좋은 의사결정 이제 맞아. 뭔가 프로세스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다가 이제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뭔가 디파이나 NFT 같은 경우는
어떤 확실한 이 유틸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 기존 금융권에 이제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금융에 대한 이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액세스가 생기기도 했고, 어떤 그 자산화된 컨텐츠들이 디파이를 통해서 훨씬 더 이 유동성이 극대화되기도 했었고, NFT를 통해서는 이 컨텐츠 자체가 이제 자산화로서 인정이 되고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됐었던 어떤 명확한 유틸리티가 있었는데, 다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유틸리티를 이제 뭐 이 확실하게 가치 제한을 이제 했던 케이스가 아직은 좀 덜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오늘 스피커분들이 말씀하신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 다오와 관련된 이 플레이어들이 다오 툴링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개발을 많이 했고, 왜냐면 그 인프라가 있어야 이제 다오를 실제로 구성하고 싶은 이 프로젝트들이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오를 구성할지라던가 어디에 어떤 네트워크로 어떻게 토큰을 뭐 이 디스트리뷰트 할지에 대해서나 이런 사실 그런 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게끔 이제 그 초기 플레이어들이 이제 참여를 한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오가 본질적으로 그 지향하는 가치를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페이즈가 온 것 같다라는 이제 그 뭐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한 2-3년 동안에 이제 나올 다오들이 되게 궁금한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다오도 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조직이란 건 이 어떤 이익이 있어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베뉴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 나눴는데 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혼이 빠져서 혹시 그 레베뉴에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었나요? 소피아님 도와주세요. 레베뉴 관련해서 그 인센티브 얘기했던 분들 하이. 왜요? 여기 하나 앉으면 안 된다는데. 진짜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우리 걸어가면서 그럼 이제 2부에서 네. 와 이쁘다. 그 레버뉴 관련해서 그 일단 지금까지 그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레버뉴 스트림은 사실 가버넌스 토큰을 이제 발행해서 그 가버넌스 토큰이 이제 뭐 거래가 되는 가격에 따라서 생기는 그 시뇨리지가 일단 지금은 맞아. 이제 레버뉴였고, 사실 이제 그렇지. 일부는 그거를 이제 토큰을 매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재밌는 논의였다 네. 진짜.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그런 토크노믹스만이 이 다오의 레버뉴 스트림이 된다면 좀 뭔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매도를 많이 했을 때의 어떤 내부의 그 다오에 대한 신뢰라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직이 이제 본질적으로 제공하는 가치가 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맥락에서는 그냥 스타트업과 다름없이 이 탈중앙화된 조직이 예를 들어 어떤 그 커뮤니티로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어떤 이 조직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 가치 제한을 토대로 그게 다른 다오가 됐던 다른 디앱이 됐던 이제 일반 이제 주식회사가 됐던 그들한테 이제 뭔가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고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 네, 확실히 좋았어요. 아까 그 캐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오라는 조직은 어떤 이제 오프라인에 뭐 사무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이제 그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바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뭐 그 자체로의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조직이 이 지속 가능하게 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마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다오 토크에 와서도 뭔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다 보면 이 불확실성이 많고 사실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이제 확신을 갖거나 하는 게 되게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왜냐면 확신을 가졌다가 이제 뒤통수 맞고 확신을 가졌다가 갑자기 이제 맞아, 터지고 맞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점점 의심하게 되고 되게 그 맞아. 깊게 이제 이 공부를 하지 진짜 맞는 것 않으면은 같아. 안 되게 된다라는 그게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이번 다오 토크에서 좋았던 거는 모두 좀 솔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다오에 대해서 뭔가 방향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확언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이제 해보면서 네 사실 대부분 다 실패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한 7, 8번 다오 해봤다가 안 됐고 그 안 됐던 이유들이 이제 뭐 그런 인프라들도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확실한 이제 그런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처럼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뭔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가 뭐 이제 혹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토큰으로 이제 그 투표를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이제 경험들 아직은 이제 ING인 이 다오의 성공 사례 만들기에 있어서 이제 같이 현실적으로 느꼈던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공통점은 이제 결국에는 그 확실한 유틸리티를 만들고 이제 레베뉴를 만드는 이제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그쪽에 이런 집단 지성들이 많이 있게 된다면 그 성공 사례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대중을 위한 컨퍼런스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오는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빗한 느낌의 네. 티켓이죠. 막 지나가다 보면 다 아는 얼굴들이고 맞아요. 막 인사하고 작년에 저희 엠콘 다녀왔을 때 봤었던 분들이 네. 미국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번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돌려 응원해주기 이런 느낌으로 다 같이 그런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왔고 사실 그 이번에 새로운 담론 중에 하나인데 주제로는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아시아에서 왜 이게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서울바운드에서 조금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런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뭉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저도 얼마 전까지 그 맵3 이제 뉴비들한테 이제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너무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패한 거 얘기하고 중앙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지. 이게 막 그런 거 뭐 남편 욕하지만 그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욕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누가 탈중한 욕하면 괜히 짜증나고 욕해도 내가 해 탈중한 좋아하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틱틱 거리는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또 대중이 그렇게 필터 없이 들으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런 대중 강연을 할 때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언어 선택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리 오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딱 좋았었던 거라는 인사이트를 혁재님 얘기를 통해서 느껴요. 패션다운님 통해서 감사합니다. 느꼈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소피아님이 말씀하신 그 오픈 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제 스피커분 중에 한 분이 오픈 소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기존에 그러니까 누적되는 그런 이 인사이트와 이 지혜가 이제 이 확장성에 있어서 이 오픈 소스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바통 터치하듯이 그 확장성이 이제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산업을 만들거나 이제 그 영역을 이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픈 소스가 너무 필수적인 이제 요소이다라고 했던 게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사실 그래서, 예. 네, 저희 한국에서는 뭐 오픈 소스 문화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그 대부분 이제
그 코드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렵게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그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네, 그 확실히 이제 뭔가 블록체인 쪽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바라보는 또 그러네요. 그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픈소스. 그래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컨퍼런스를 열어보는 어떤 경험과 지혜를 이 프랙톤 벤처스 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서울바운드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다른 다오에서 이런 거를 열려고 할 때 어떤 거를 챙기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픈소스화해서 그걸 자체를 다오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근데 뭐 레베뉴 창출에 뭐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좀 더 그 세상을 한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커지는 게 나의 성장에도 이제 같이 그로잉 된다라는 느낌을 그 세계관이 그릇이 넓어야지 오픈소스 문화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피님은 아까 What DAO Means to You가 제일 재밌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들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 오픈소스에 대해서 조금 오케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IP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IP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생각이 든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뽀짝뽀짝 인스타 툰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제 IP를 이제 하나씩 SS로 모아두는 게 나중에 다양한 창구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에셋이 될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뭐 손글씨 폰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개인 IP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어떤 거에 좀 고민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혁재님이 내가 혁재 툰을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패션다오야, 주인공이. 그래서 한 5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팬덤도 많아요. 근데 누가 이미 패션다오라는 캐릭터 이름을 특허를 내버린 거지. 상표 등록해버린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못 써서 새로 브랜딩도 해야 되고 막 뭐 패션 대오 이런 식으로 이름도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픈소스랑 또 정반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맞아요. 이런 법률적인 규제가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 거를 누가 가로챘다 이 문화가 너무 그쵸. 그런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 네,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이거를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누가 패션다오를 많이 써줄수록 더 맞아. 모나리자가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었으면 음. 그만한 가치를 모나리자? 미안해요. 다 이제 그 카피품을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죄송해요. 야 너무 늘 모나리자. 생각하던 거라서 네. 그냥 머리-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민문화랑은 또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페페가 유명해진 게 진짜 크립토 커뮤니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페페라는 밈이 말도 안 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또 이게 뭐 원적자랑은 문제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인터넷상의 밈 문화랑은 정반대의 내 거 가져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이런 식의 법률적인 규제들이 현재 좀 잔존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의 인식이 되게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오픈소스화를 했는데 이게 스스로한테도 이익이 되고 커뮤니티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거를 계속 이제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엄청 많이 들다 보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BAYC 있잖아요. BAYC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NFT를 사면 그 NFT IP도 이제 그 토큰 홀더가 이제 활용해서 맞아요. 이제 부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가랩스 그 NFT 발행사인 유가랩스가 사전에 그 NFT들에 대한 이 어떤 IP 같은 것들을 원래 등록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할 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승인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그 콜렉션마다 다 다른, 그
관점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BAYC는 말해주신 것처럼 그 콜렉터의 배타적인 그 캐릭터 이용권에 대해서 좀 지켜주려는 편인 것 같고, 또 다른 콜렉션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들은 이거 완전 오픈소스다라는 식으로 그 콜렉션 판매하는 이제 팀에서부터 어나운스를 해버리다 보니까 또 그러면 그 사실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죠? 오픈소스로 중간에 바뀐 거? 근데 이제 CC0로 넘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요즘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예전에 생각했었던 방향성이랑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BAYC 1번을 썼어요. 근데 그러고 얘를 뭐 작가라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막 얘 캐릭터를 셀링을 많이 해놨어. 근데 그러면 이걸 사실 또 사람들이 이걸 또 쓸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오픈소스고 그 팀에서도 어나운스를 해버리면. 근데 저는 예전에 생각했었던 거는 NFT를 사서 개인들이 연예인 프로듀서처럼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각 캐릭터들의 내러티브를 부여하고 이 캐릭터들의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들은 어떤 애들이고, 그리고 얘들이 트윗하는 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특성을 부여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한 사람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체 해야 되는가에 그치. 대해서 진짜 질문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상충하는 게 있어. 네.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랑 오픈소스 문화라는 게 어쨌든 간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내 것 좀 챙기고 싶어하는 화난 노동자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에이터도 어떻게 보면 웹 안에서 공장을 돌리는 저는 미싱사랑 비슷하지 않을까. 나중에 보면은 그쵸. 화가 나서 내 거 달라 네. 이거 하는 것과 뭐 오픈소스에 대해서 그쵸. 크립토 씬에서 또 한편으로 그럴 것 나오는 같아. 그 얘기가 그 약간 정신분열 나올 정도로 네. 이게 네. 내가 오픈소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나 막, 이걸로 수익 창출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인프라를 좀 오픈소스화하고 그쵸. 그 인프라 위에서 노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사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그쵸. 돌아가니까 네. 경제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그런 이기적인 좀 동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 인프라라는 거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기업이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을 공공재화 시키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레이어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은 분열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까지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이제 뭔가 대두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프라 기술 관련된 이제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IP라는 건 일종의 이제 예술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픈소스화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창작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던가, 예. 모나리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해명타임 좀 듣고 가겠습니다. 타임이 필요해서. 네. 제가 옛날에 그 NFT5 프로젝트를 이제 했었는데 소피님도 같이 했었지만 그때 이걸 NFT를 왜 쪼개가지고 사야 되나, 프래그먼티드 돼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게 어떤 게 좋은 걸까라는 것을 깊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내 거 막 그런 내 소장품, 예를 들면은 부자들이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다가 막 이런 거 걸어놓잖아요, 예술품을. 그럼 저는 제 생각엔 절대 가치가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그런 짭도 나오고 그쵸. 이게 계속 뭔가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것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꽁꽁 나 혼자만 싸매고 있으면은 그게 가치로 기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NFT를 쪼개더라도 내게 희석이 되더라도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가지고 이 가치를 같이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다못해 페이크도 오히려 페이크가 생겼다는 건 내가 유명하다는 거다 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전에 그냥 의식의 흐름이 여과 없이 모나리자가 좀 나온 겁니다. 네. 되게 수수께끼 같네요. 얘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가치를 저희 이제 뭐 다 모나리자 이제 모나리자 다오 열면은 조인 해주실 모나리자 건가요? 다오 괜찮네. 네. 이름 괜찮다. 네. 모나리자 다오 괜찮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모조품들 만드는 다오인가? 민 만드는 다오. 민 만드는 다오. 괜찮다. 와, 좋다. 모나리자 다오 완전 좋다. 네.
그 밑받침이 없어서 그 일본 사람들도 쉽게 아, 이제 발음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데스네. 좋습니다. 뭐 자, 여기까지 모나리자 다오가 탄생한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저희는 티켓 값을 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세션을 좀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시계 없으신데 지금. 모나리자. 네, 저희 그러면은 2부 더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반가웠어요.